안녕하세요. 외발을 운영하는 문건웅입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그리고 검정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샘플 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발.org에 오셔서 무료 서버 접속을 들어가시면 강의용 앱 다중검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cardiamun.shinyapps.io.multiplicity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이 앱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의 모집단이 있고 두 개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집단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즉, 하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알려진 하나의 모집단은,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모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한 쌍의 표본, 즉 30개를 먼저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룹 A라고 하고, 또 3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룹 B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집단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 30개씩 추출한 그룹 A와 그룹 B의 평균을 t-테스트로 우리가 검정을 해보면 P값이 의미 없게 나와야 되겠지만 P값이 0.05 이하의 P값을 보이는 경우가 5%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100회 반복을 했을 때 P값이, 이것은 반복 횟수고요. 이건 첫 번째 P값은 0.162가 나왔지만 11번째는 P값이 0.01 이하가 나왔고요. 67번째도 P값이 0.0457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다시 반복하면 P값이 0.05 이하가 5번이 나왔고요. 한 번 더 100번을 하게 되면 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100번을 반복을 하면 많이 나오면 2번도 나올 수 있고 10번도 나올 수 있겠지만 표본 반복 횟수를 1000번을 하게 되면 평균 약 50번 정도가, 즉 5% 정도에서 P값이 의미가 있게 나옵니다. 즉 하나의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P값이 0.05 이하가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즉 이것은 제1종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때 요 P값을 0번부터 1000번까지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P값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유의 수준이 0.05 이하로 오는 것이 50번, 평균적으로 약 5% 정도 P값이 0.05 이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중검정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표본을 한 번만 추출을 해서 우리가 P값을 비교를 해야지 여러 번 추출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눠서 한 반에서 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을 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느 쪽이 성적이 좋은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실력의 차이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을 한 번 보게 되면 P값을 구하면 0.05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5%입니다. 그리고 P값이 의미 없게 나올 가능성이 95%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죠. 그러면 3월, 4월, 5월에는 예를 들어서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실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 6월이나 7월 중에는 우연히 남학생의 평균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실제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연히 의미 있게 나올 확률이 5%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0년째 주사위가 있다고 했을 때 20년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오면 P-밸류가 0.05 이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번 굴리게 되면 P-밸류가 1이라고 하는 면이 나올 가능성은 5%지만 이것을 두 번 굴리게 되면, 두 번 굴렸을 때 하나라도 1이 나올
나올 확률은 1에서 0.95 곱하기 0.95를 해서 100을 곱하게 되니까 9.75%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10개를 한꺼번에 던진다든가 아니면 하나를 10번을 던지게 되면 우연히 0.05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이상의 유의한 결과를 볼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3번 정도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1, 2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이렇게 많이 구한다든가 여러 번 구한다든가 시험을 여러 번 봐서 의미 있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두 분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다중검정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멀티플리시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의 모집단의 경우입니다. 그룹 A하고 그룹 B가 분명히 달라요. 그룹 A는 평균이 0이고 그룹 B는 평균이 0.5인 군에서 둘 다 표준 편차는 1이라고 가정하고 표본을 30개씩 뽑아서 두 군 간의 P테스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표본 추출을 누르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같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했을 경우에 P값이 0.05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5%였지만 이 경우는 50%에서 P값이 의미 있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원래 두 군의 평균이 다른 두 개의 모집단에서 따로 표본을 A하고 B를 뽑아서 비교를 한 것이죠. 당연히 다르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50% 정도는 P값이 0.05 이하로 나왔고요. 50% 정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표본 추출을 1000번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1000번을 하면 약 450번, 500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 반 정도는 이 P-밸류가 의미가 있게 나왔고 반 정도는 P-밸류가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P-밸류를 이 P값의 그래프를 P값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순서로 배열을 해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보여지는데 이때 P값이 0.05 이하로 디텍트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검정력, statistical power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두 군의 차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디텍트 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종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2종 오류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 두 군 사이의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적어지겠죠. 또 하나 이 두 군 사이의 표준 편차가 작다면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라 0.5라고 한다면 이 검정력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표준 편차가 0.5라고 하면 1000번 중에 967번을 이 P-밸류가 0.05 이하로 나오게 되겠죠. 즉 검정력이 0.97이 됩니다. 또 하나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표본 크기가 30일 경우에는 평균 50% 정도가 검정력을 보이는데 표본 크기를 늘린다면 60 정도로 늘린다라고 하면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약 80% 정도. 검정력은 약 78% 할 때마다 달라지지만 표본의 크기를 60번 정도일 때 약 80% 정도,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증가를 시키면 검정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100인 경우에 95% 정도 검정력이 상승하고 제2종 오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군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있어서 이 표본의 크기하고 검정력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검정력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임상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할 때
검정력을 0.8 정도로 놓고 샘플 사이즈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정력 0.8이 샘플 사이즈가 62.79가 되는데, 이것을 검정력이 그렇다면 임상 연구자들은 검정력을 좀 낮추더라도 N수를 조금 뽑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검정력을 낮추고 N수를 A군, B군 각각 62명 정도를 뽑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연구의 검정력은 0.8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을 했다. 이 약에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정력이 낮아서 이 두 군 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디텍트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약회사로서는 무지막지하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정력을 높이게 됩니다. 검정력을 0.95 정도로 높이죠. 그렇게 되면 N수가 늘어나죠. 여기서는 두 군의 평균 차이가 크기 때문에 N수가 100 정도지만 이것이 이제 두 군 간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는 N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천 명씩 이렇게 엔롤을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즉, 이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정력인데, 검정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계가 있다. 표본 크기를 늘리면 검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하고 제2종 오류와 스타티스티컬 파워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